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는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과 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높아진 이자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약 14만 건에 달해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1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들도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나는 혼자 살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살겠다. 이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반려동물들은 아픈 걸 잘 티내지 않기 때문에 자주자주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건강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요. 또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강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그것보다도 더 멀리 바라본다면 나중에 내가 노후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이 반려동물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미리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1인 가구의 삶이 삶의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 포인트로도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나누어 볼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영하권 날씨가 쭉 이어지다가 그래도 점심시간 되니까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동산 고민으로 인한 냉기는 이분과 함께 좀 치워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3주 만에 나와서 정말 반갑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거든요.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조합원들의 75% 이상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75%에서 70%로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중요한 게 사업 주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속도가 빠르게 나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의 이제 분수령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70%로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 소유자가 2분의 1에서 이번에 3분의 1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지역들 가보시면 상가동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동이 좀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한 단지들을 보면 상가동을 빼고 재건축을 한 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3분의 1로 이제 동의율이 낮아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침체기에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난해 연말에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지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은 영향을 받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찌됐든 이렇게 좀 기회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재건축에 대한 고민,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 매수, 그리고 아니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진 부동산 어떻게 되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좀 꽁꽁 얼어붙었고 또 이 한국 정세 분위기도 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하지만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들이 움츠러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지만 벌써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막막하다. 아직도 나는 손 놓고 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계획 함께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은 지금 이번 이제 세미나에서는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요, 항상 틈이 있습니다. 이제 빈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좀 소액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제 투자 금액들이 많이 올랐죠. 우리가 2017년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기 이전인 2017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중급지 정도 이제 되는 지역들 있죠. 중급지 되는 지역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 6억 정도의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이 좀 많이 없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주변에 기회는 있는 거죠. 주변에 기회는 있는데 이제 몰라서 그 기회를 이제 못 잡는 거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거나. 자, 서울 같은 지역도요,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투자 금액 대비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혼자 찾을 때는 찾아지지 않았던 그 서울에 숨어있는 소액 투자처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저는 올해 6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인데요. 네,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3억 정도 가지고 있고, 네,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5억 정도 선에서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데, 네, 창동 주공 17단지 21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직장이 강남이랑 용산이라서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네, 집을 지금 사도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네, 그 전에 신당동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봤더니, 네,
교통이 훨씬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그 장충초등학교 근처에 신축빌라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알아봐야 잘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하게 됐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결혼 앞두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이 아파트를 사자니 직장과는 조금 먼 곳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창동조공 네네. 17단지를 보셨고 그렇지만 직장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을 보자니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많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신당동의 신축 빌라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과연 향후 투자 가치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결혼하신다고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금액대에 이제 맞춰서 지금 아파트를 이제 찾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여기 창동종호 17단지 여기 녹천역 앞이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여기까지 좀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방 2칸짜리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예, 방 2칸짜리. 예. 자, 여기 한번 우리 다른 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좀 위치 여건 살펴드리고요. 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동중호 1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녹천역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도강에서, 이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에서 그나마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이 노원역 주변, 그 다음에 창동역 주변, 여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지역으로 보시면은 뭐 상계주공이라던가 창동주공, 이렇게 주변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쵸? 예, 여기다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창동중호 17단지도 지금 얘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요런 이제 아파트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금액에 맞춰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일단은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만약에 지금 매수하시잖아요. 네.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아, 네. 예, 네. 좀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서울에 이제 급지별로 뭐 상급지도 있고 중급지도 있고 하급지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이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 하급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급지를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요. 네. 예, 거래량이 자, 그럼 우리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거 노도강이라던가 그 작년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지역, 또 서울 도심에서 약간 좀 소외받았던 지역, 이런 하급지 위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좀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자,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신혼지 알아보고 계시는데 아마 전월세도 좀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네. 이 전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 또 시장이 또 유축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는 매매를 보시려는 분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원래는 내가 매매를 살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금 임대 시장에 눌러 앉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전월세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하급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월세가 강세를 띠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예요?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매수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자, 매수하셔도 예, 괜찮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창동중호 17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아직 뭐 이제 세대는 아니시고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 자, 우리가 항상
재개발이나 그 재건축이나 우리가 이 주택이 나이가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뭐 진행한대더라 아니면 어떤 저기 재개발 지정됐대더라 이래서 막 가격 오르는 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모든 주택의 종착점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나이가 들면 연식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요. 그죠?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내가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지역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뭡니까? 새 아파트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사비 투자해서 새 아파트 올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공사비 많이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한테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네. 사업비는 지역과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나 강남 한복판에 재건축을 하나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업비는 똑같은데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요 창동에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낮을 거고 그죠? 네. 예, 이해되시죠?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강남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은 내면서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은 지역들은 시세 차익이 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하급지의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건데 가격은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를 투자할 때는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재건축을 바라보고 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낮다라는 거죠. 낮다. 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런 거죠. 한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은 이제 여유 자금이 사실 3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여유 자금이 3억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있는 거는요. 돈보다요. 어떤 걸 갖고 계시냐면 시간을 갖고 계세요. 시간. 네. 예, 우리가 부동산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제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한 30대 아니면 20대 후반? 예, 30대예요. 예, 30대인데 자, 보세요. 자, 만약에 70, 80 먹어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있는 거 뭐예요? 지금 돈보다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가장 강점은 뭐냐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네. 거냐? 그러면 좋은 입지에다가 내가 묻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네. 입지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내 투자 금액에 맞게 좋은 입지에 내가 묻어놓고 나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 어찌됐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할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신당동을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도심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그 예전에 그 도니문 노타운에 여기에 그 경희궁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경희궁자이가 어때요? 도심하고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도심이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33평 기준 가격이 얼마 가냐면 22, 3억 갑니다. 왜? 얘는 강화문과 딱 붙어 있어요. 도심과.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네.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자, 얘 가격이 지금 송파의 헬리오시티 있죠? 네. 송파의 헬리오시티랑 가격 똑같습니다. 워낙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신당동이 여기서 어디에 있냐면요. 신당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당동은 사실은 입지만 보면 이 경희궁 자이보다도 더 좋은 입지입니다. 도심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다가 강남 접근성도 좋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자, 네. 그러면 경희궁 자이를 봤을 때
얘 신당동이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치로 보더라도 24, 5억은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창동요구 17단지 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창동요구 17단지를 매수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됐으면 아파트 가격 현재 가치로 봤을 때 11, 2억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투자해서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가치 봤을 때 24, 5억이에요. 네. 어디다가 투자하실래요? 후자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신당동에 투자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서울에 아파트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네.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노후도가 그러니까 법정 요건이 맞는 지역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갖고 있는 건 아까 제가 가장 강조한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네. 그죠?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창동주공 17단지보다는 신당동 쪽에 투자를 해서 당연히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를 시키셔야죠. 네. 네. 예,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창동주공 17단지보다는요. 여기 신당동 가시면은 아마 4, 5억 정도면요. 지금 창동주공 17단지보다 뭐 더 큰 빌라 같은 거 있죠? 예. 네. 빌라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까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강남이랑 용산이에요. 예, 강남하고 용산. 예, 강남하고 용산 바로 옆이잖아요. 네. 아니 신혼인데 왔다 갔다 2시간씩 시간 허비하시려고요? 아, 지금 신혼이잖아요. 네. 아, 출퇴근 빨리 하셔야죠. 출퇴근은.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 않게 이해가 쏙쏙 되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나중에 투자 가치를 살펴봤을 때도 신당동 쪽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널찍한 좋은 빌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그 용인에 네. 그 동백지구 신영지엘이라는 아파트 50평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 4년 전에 21년도 4월 정도에 매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는 가격이 오히려 좀 다시 내려가서 샀던 가격 비슷하게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음. 좀 이사를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팔고서 판교나 아니면 광교 이런 쪽으로 좀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일단 요게 맞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음. 저희가 식구가 많아가지고 이제 방이 4개 이상이 필요해서 아, 네. 40평대 후반 정도의 이렇게 좀 큰 집을 보고 있는데 네. 금액은 한 뭐 18억, 19억 뭐 요 정도 사이로 해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아파트가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전화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는 용인 동백지구의 이 신흥 지엘 아파트의 향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네네. 아쉽지만 샀을 때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걸 좀 유지해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판교나 광교 상급지로 지금 좀 이사를 가봐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사시는 거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네, 사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사는 거는 뭐 주거 쾌적하고 그죠? 예, 네네, 동네 맞아요. 조용하고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저한테 여기 상담 오시면요, 자기 그 살고 있는 지역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다 좋대요. 그렇죠. 예, 다 좋대요. 예. 아, 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21년 4월 정도. 21년도에 그러면은 네네. 이제 중간에 오르는 시점에 좀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시세가 또 비슷해요? 네, 그때 한 1억 정도는 오르는 것 같다가 최근에 보니까는 아니 50평형 원래 사셨는데 1억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래 샀던 가격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평형을 사셨는데 네. 지금 1억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 예. 네네. 이거 매도하셔야죠. 아, 매도해야 돼요? 예, 다른 데 다 많이 올랐는데. 아, 예, 인근에 뭐 분당, 판교, 광교 다 올랐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예. 예. 자, 여기 지금 동백지구 있죠. 네네. 이 동백지구는 뭐예요? 얘는 택지개발지예요, 그죠? 예, 예. 얘는 택지개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광교라든가 판교 여기 상급지, 그죠? 네. 예. 네. 광교하고 그 다음에 판교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는 신도시예요. 아, 예. 신도시. 여기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여기는 용인은 여기 지금 동백지구 여기는 택지 개발이고요, 그죠? 예, 예. 자,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에 우리가 크게 대규모로 신도시도 건설이 되고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냥 순수하게 아파트만 공급이 되는 택지도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하고 택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택지는 그냥 아파트만 공급된 거예요. 아, 예. 주거용지만. 그러니까 여기 다 네. 주거용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예. 예, 여기 뭐 병원 큰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지하철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용인선 지나가는 거고,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신도시는 뭐예요? 신도시는 우리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뭐 이제 상비 신도시까지 보면 신도시는 자,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이 되죠, 그죠? 네네. 자, 여기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선계약을 하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이제 개통이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 신도시하고 택지를 보면 당연히 택지는 그냥 주거용지만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건 중요한 게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인문환경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가격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택지는 주택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십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르죠. 아,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신도시 근처의 택지는 그래도 신도시가 오르면 따라 오르기는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강교 옆에 수지는 그래도 따라 오르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얘는 뚝 떨어져 있죠. 아, 그렇죠. 그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옆에 예. 있는 신도시의 인프라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도시에서도 먼 지역이고 지금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살기는 좋죠. 예. 예, 예. 예, 번잡하지도 않고 차도 안 막히고 얼마나 네, 좋아요. 너무 그죠? 좋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럼 이제 갈아타시는 게 맞거든요. 아, 예. 예, 무조건 갈아타세요. 네, 네. 예, 갈아타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광교냐 이제 판교냐 이 예, 둘 예.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아까 지금 또 40평대 후반을 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식구가 좀 많았어요. 네. 예, 근데 강교나 판교나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신도시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은 우리가 신도시는 뭐예요? 서울의 대체 지역이죠. 아, 예, 그렇죠. 예, 서울에 아파트 공급할 데가 없었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됐으니까 신도시를 네. 공급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서울의 대체 지역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신도시의 가격은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 신도시도 일산보다는 분당이 비싼 거죠? 아, 예,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 또 하나가 신도시도 있을 때 신도시도 우리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약간 틀린 게 1기 신도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어주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자족 기능이 들어갔어요. 즉 뭐냐, 아. 신도시라도 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 즉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면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자, 자족 기능이 있는 지역. 자족 기능이 있어서 일자리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신도시는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족 기능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족 기능에 대한 여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판교. 판교. 예.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소득 수익 아, 네. 높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죠. 아, 예. 그다음에 예. 서울 바로 앞이죠. 아,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네, 네. 광교로 가야 돼요. 판교로 가야 돼요. 판교로 가야겠네요. 예. 근데 판교로 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40평대 후반대로 지금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돈이 좀 부족해요. 아, 예, 판교로 가야 되는데. 네. 예. 그러면 판교를 보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 예. 판교가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동판교 쪽은 더 비싼 거 훨씬 이 동판교 쪽이 비싸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동판교, 서판교로 나뉘면 판교도 이제 동판교, 서판교 나뉘는 거 아닙니까? 동판교 쪽에 지하철 다 들어가 있고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그죠? 네, 네. 반면에 서판교 예에 비해서 조금 인프라는 미비하지만 주거 쾌적성은 더 뛰어나고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에 지나가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서판교보다는 동판교가 훨씬 더 비싸죠. 그죠? 아, 예, 예. 예, 근데 동판교는 어려워요. 못 들어가요. 아, 그러면 네. 동판교 대신 옆에 있는 서판교로 들어가셔야겠죠. 서판교. 예, 예. 예, 서판교 쪽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시냐면 서판교 쪽에 여기에 지금 경강선이 하나 이렇게 판교에서 경강선이 하나 또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경강선이 뚫리는 중운산 사거리 여기 근처 운종동 네, 네. 여기에 40평형대는요 아마 20억 이하로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저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서판교 네. 쪽에 운종동. 네, 네. 예, 요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예. 더 팁을 드리면요. 네, 네. 자, 꼭 판교가 아니더라도 예. 판교 옆에 분당도 좋죠. 분당 판교 최고죠. 분당 신도시 예, 중에. 좋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분당에서도요. 여기 서현동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 발표했잖아요. 예, 예. 예, 선도지구 발표하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서현역 일대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시범 함신이 여기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시범 삼성이나 아니면은 한양이 될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시범 우성이 먼저 됐거든요. 아, 예, 예. 이쪽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 예. 자, 근데 이 선도지구라는 게 뭐냐면 먼저 간다라는 거지 얘네가 그렇다고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서현역 바로 앞이고. 네,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삼성한시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고 한양 아파트 서현역 네, 앞에 네. 있는 시범 한양 아파트는 아마 4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억, 19억대 매수가 가능하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실 거면 이거 네. 아니면 나는 식구들이 많은데 그냥 쾌적한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판구 쪽에 운정동 네, 네, 네. 예,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용인에서는 나오는 게 좋겠다. 무조건 매도 의견 드렸고요.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판교 쪽에서 그리고 분당까지 이렇게 선택지 2개 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2025년의 부동산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이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 그래도 빌라는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도 또 아파트를 투자해보자니 아파트는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다.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의미로 2025년에 부동산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창현 대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이야기는요.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가셔야죠. 예, 내가 여유가 많은데 왜 빌라 삽니까? 그죠? 예,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요.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 아파트를 사야 되나 빌라를 사야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채널은 돌리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자.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장을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 좀 제가 준비했던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상급지 중에 하나. 예, 그 다음에 아주 최상급지는 아니죠. 예, 이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하급지 정도의 하나. 예, 그 다음에 답심리동은 이제 중급지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상급지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렇게 시세 그래프가 2017년, 이게 17년도 그래프인데 시세 그래프가 아주 이렇게 그래프가 기울기가 상당히 급하잖아요. 그죠? 2017년도 옮겨서 그 당시에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엘스, 예, 25평형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한 8억 후반대면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8억 후반대에 매수가 가능했는데 얘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전고점 찍고요. 21년대 고점 찍고 확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때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어떻게 되냐? 22, 3억 정도 가는 거죠. 그러면 8억 한 9억짜리가 20, 한 2, 3억 정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만약에 전세 끼고 갭으로 들어갔었으면. 그다음에 그냥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거의 한 230, 4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지금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그래프가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7년도 상급지는 2017년, 그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도 이후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에 좀 시차가 존재를 했다라고 여기서 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미아동에 있는 이제 북한사시티, 예,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이 이 당시에 지금 한 3억 5천 이하였어요. 3억 5천 이하였는데 지금 고점은 거의 지금 뭐 거의 한 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돼요?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거의 뭐 5억 후반대까지 한 5억 8, 9천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가격은 올랐죠.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7, 80% 정도, 예, 7, 80% 정도 좀 가격이 올랐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그렇죠? 예, 금액대가요. 예. 여기 상급지는 고점 대비 고점 다 회복했고요. 예, 전 신고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입니다. 예, 중급지는 어디를 봤냐? 제가 이제 동대문 쪽을 봤어요. 예, 예, 동대문 쪽. 예, 그래서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는 자 25평형이 2017년부터 이렇게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얘보다는 제일 급한 거는 얘는 17년부터 제일 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17년도 완만했고 19년도부터 올랐고 얘는 한 2018년도부터 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5평형이 한 5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했는데 여기 어때요? 정고점에서 한 12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90% 이상 지금 회복은 한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한 12억 정도는 가니까 거의 뭐 한 200% 정도 이제 거의 오른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 지금 이 하락장 이후에 전 신고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그러니까 이 채 이제 21년도 꼭집전 이후에 지금 거의 좀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회복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급지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급지와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급지와 상관없이. 예. 자, 그래서 2017년 이후 주택 가격은 급지와 상관없이 가격이 다 올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급지가 높을수록 가격 상승폭이라든가 회복력은 더 좋다. 예, 아까 그래프를 이제 보셨듯이. 그 다음에 상급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상승,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부터 상승하면서 우리가 급지 간의 시간차가 좀 존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그동안의 시장을 좀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어때요? 시장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죠. 그렇죠? 시장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졌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2017년 대세 상승 전에 서울의 아까 중급지 아파트는 갭투자 1억이면 됐어요. 1억이면 서울에 그냥 웬만한 아파트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 중급지 정도면.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가가 얼마입니까? 거래가가 5억 초반, 예, 전세가가 4억 초반. 예, 갭투자 1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갭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6억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서울을 입성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갭으로도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예, 갭으로도. 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지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하급지 아파트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도심에 빌라를 사야 되냐, 이런 이제 요즘 상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런 거죠. 자, 하급지 아파트냐, 아니면은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냐, 에서는요, 저는요, 빌라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를 사라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점점 양극화 심화됩니다. 그렇죠? 급지 간에 격차가 먼저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급지 간에 갭이 적었을 때는 하급지 살다가 중급지, 중급지 살다가 상급지 이동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급지로 가게 되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계속 정말로 내가 소득이 중간에 뭐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급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입지에 주택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급지 간 이동이 지금 불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모든 주택의 종착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모든 지역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그죠? 예, 노후되면, 나이 들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도 그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최근에 사업비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낮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부담은 많이 늘어났는데 아파트의 가치가 낮아. 예, 그러니까 차익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입지 좋은 데다가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돈도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야 내가 만약에 지금 뭐 1억 투자했다 해도 열심히 벌어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즉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된 입지에 투자하게 되면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즉 뭐냐 시간을 버리는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부동산의 입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입지에다가.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급지 아파트냐 입지 좋은데 빌라냐 좀 개발 압력 있는 지역에. 자, 빌라 시장도요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빌라 시장도 양극화예요. 아파트 시장 아까 양극화 보셨죠? 예, 급지에 따라서 빌라도 양극화입니다. 오르는 지역만 올라요. 자,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이요. 자, 보시면 2016년도에 지금 여기 한남 5구역이거든요. 한남 5구역이 2016년도에 빌라가요 4억 1,500이었습니다. 지금 시거래가 신고 찍힌 게. 그런데 작년에요 1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거 만약에 2016년도에 대출 끼고 월세 끼고 매수했으면 1억이면 들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 물으실 거예요. 에이, 그거는 뭐 한남뉴타운이니까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와서 뭘 몰라 다 알지. 자, 그럼 딴 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부터 이제 자양사동 얘기 한 4, 5년 전에 자양사동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양사동, 여기가 지금 강진구에 있는 자양사동 한강변 라인입니다. 여기가요 2016년도에요. 16년도에 빌라가 2억 5,400이었어요. 이때 전세가 약간 신축이었으면 한 2억은 빠집니다. 자, 5천 투자했네요. 근데 물건이 지금 얼마? 이 4년도에 얼마입니까? 9억 5천. 얼마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5천 투자해서 지금 7억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빌라 시장도요 오르는 지역만 올라요. 오르는 지역만. 예, 그러니까 입지 좋은 지역의 빌라는 개발 이슈가 있으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 투자, 그러니까 하급지 아파트냐 빌라냐, 저는 차라리 입지 좋은 지역에 빌라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개발 이슈가 있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셔야 되냐? 자, 이런 거죠. 개발 가치 있는 지역 무조건. 즉 노후도 높은 지역 이런 데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자, 그다음에 입지 좋아야겠죠. 예, 개발 가치 있고 입지 좋아야겠죠. 입지가 좋아야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니까. 즉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재건축도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이 틀리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소액으로 입성하려면 시간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1, 2년만. 즉 때가 안 묻은 지역. 때가 안 묻은 지역이 어떤 거냐? 아직 개발 이슈가 있고 입지는 좋아. 그런데 아직 투자자들이 몰라. 얘기가 안 나와서. 이런 지역들. 예, 개발 이슈는 있지만 아직 손이 안 탄 지역들. 이런 지역은 지금도 서울에 1, 2억 정도 들어갈 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MZ세대들이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하급지 아파트 사야 되냐, 빌라 사야 되냐. 근데 저는요, 하급지 아파트보다는 서울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가요. 예, 차라리 그런 지역에 묻어두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나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 나에게 좀 소액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됐을 법한 강연인데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 계속해서 또 남은 시간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좀 하고 올게. 앉아 계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장안 현대 홈타운에 네. 전세를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집이 7월 달이 만기여가지고 네. 제가 이거 전세를 빼가지고 그냥 요즘 집을 살까 싶어가지고 다녀보는 중인데 네. 저기 대표님한테 행당동 네. 대림 아파트가 나은지 아니면 금호동 우성 아파트가 나은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호동 우성 아파트. 네네.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제가- 전세 만기를 얼마 앞두고 이제는 좀 이사 다니기 싫다, 내 집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네네네네. 같아요. 말씀 네. 주신 두 개의 아파트, 신당 대림 아파트와 또 금호 우성 아파트 어디가 좋을지 한번 네.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금은 한 청장님. 13억 정도. 네. 예, 예산하고 신당 있어요. 대림이랑요. 그러니까 신당동 네. 쪽이랑 예, 그다음에 금호- 또 어디요? 네. 금호 우성 아파트. 금호동 쪽이랑 여기 뭐 거의 네. 입지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 예, 입지가 비슷한데 금액대는 이거는- 비슷해요? 제가 좀 감기가 들어 죄송합니다. 아, 요즘 여보세요? 독감이 심해 갖고. 예. 네. 예, 그럼 어, 금액대는 저기- 비슷해요? 금액대는 제가 좀 한 13억 정도 예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보시는 아파트가 금액대는 비슷하냐고요. 네네네. 비슷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당동이 지금 여기에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금호동은 여기에 근처에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요,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네. 3도심이 어디냐? 서울의 중구 종로,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 이 3도심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 금호동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얘도 사실은 신당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심이나 강남이 먼 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네.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신당동이나 금호동이나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네네네. 비슷비슷한데요. 이게 중요해요.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격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용 꼬리보다는요, 뱀 머리가 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요, 부동산은 용 꼬리가 돼야 돼요. 뱀 머리보다는요. 아, 네. 이게 뭐냐? 부동산들은 대장주가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대장주 옆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세요? 자, 네. 어떤 얘기냐면 서울에 그냥 큰 지역,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들어드릴게요. 자, 서울에 동쪽과 서쪽의 끝자락이 강서와 강동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강서보다 강동이 훨씬 비싸요. 그렇죠. 네네. 끝자락인데. 근데 왜 그러냐? 여기 옆에 송파가 있기 때문이고 강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가 네, 맞아요. 대장주가 모여 있잖아요. 또 여기 서초 왜 네네네. 비싸요? 강남 옆이니까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당동이라는 지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하고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해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같은 가격이면 사실은 금호동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주택 시장, 서울은요, 어떻게 보면 요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 여의도, 강남, 이 3도심에 따라서 우리가 강북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마용성이잖아요. 마용성이, 자, 마포가 여기 두 도심의 정중앙, 성동이 여기 또 두 도심의 정중앙, 용산은 3도심의 정중앙. 마용성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또 대장주에 붙을수록 더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네네. 금호동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명쾌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왜 금호동이 더 입지적으로 우수한지 일러드렸으니까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빠르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까지 해결하고 싶은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내일 진행되는 정상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소액 투자처까지 알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추워진 날씨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